파트를 맡은 박은경입니다. 순서는 하남, 그다음에 미사, 미관고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해서 국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비교 장부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고등학교는 청기 교과서 쓰고 있고요. 평가 방식을 보면은 지필 60에 수행 40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 비중 역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지필 평가에 선호 수령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사고나 미관고는 100% 선택형인데 반해 지금 하남고는 선호 수령이 30%씩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 항목을 보면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행 평가라는 목적 자체가 뭔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그게 이제 목적이어서 뭐 오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기, 발표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제목들을 나열해 놨지 사실상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교과 내용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고등학교도 보면은 독서일지라고 해서 독서 활동이 하나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문법학습 수행도라고 해서 수업 시간 내에 교과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쪽지 시험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 사회 보면 학습활동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다시 이름만 이렇게 붙여놨을 뿐이지 학습해도 이런 것들을 보는 뭐 학습지나 교과서 검사 이런 것들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독서 활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교과 내용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뭐 쪽지 시험이나 이런 형태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1단원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원은 스킵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2, 3단원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학이랑 문법 파트에서 소단원 4개에서 5개 정도가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데요. 외부 지문은 시 한 편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학습지 같은 걸로 학교에서 나갔던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 지문을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3월 모의고사에 봤던 내용들을 비문학 파트와 그다음에 현대식 파트 해서 작품을 아예 선정해주고 출제하겠다라고 공지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단원별 문항수를 좀 비교해보면은 외부 지문 비중이 30% 정도로 예전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 보면은 문학이랑 문법을 거의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25문항에 선호 수령 5문항에서 총 30문항, 문제수가 꽤 많은 편이고요. 페이지 수로 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의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출제 영역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을 딱 아예 선정을 해서 공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9문항 정도 내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교과서 본문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문항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학교에서 공지해준 외부 지문이 딱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만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시는 이제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시였고, 그걸 가지고 엮어서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유사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5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 하나만 해도 거의 한 단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낯선 시 5작품, 이 작품은 미리 공지해주지 않은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을 단순히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가지고는 풀 수 없고, 전체적인 화자의 정서와 주제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학교에 비해 유일하게 이제 선원 수령이 들어갔던 학교인데요. 사실 우리 중학교의 경우에도 윤술중학교를 제외하고 미강중학교나 아니면 문강중학교의 경우에는 국어에 논수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수령을 하지 않고 갔다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국어 논수령을 푸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약간 겁을 내거나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용 자체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뭐 단답형에 뭐 예를 들면 나에서 가의 기능을 묻는 문제, 뭐 예를 들면 소설에서의 새 등장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했을 때 함께 길을 간다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래서 뭐 충분히 소설이나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그 의미 정도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선원 수령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가끔씩 조건에 부합하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통 선원 수령이 있으면은 등급컷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선원 수령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변별력이 크게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1, 2차 지필평가를 학생했을 때 1등급 컷이 96.4면은 아마 객관식에서 4점 이상짜리 틀리면은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마 이제 서술형이나 노출형에서 1, 2점씩 깎였거나 이런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 이제 2, 3등급도 되게 촘촘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2점, 87.9점. 특히 이제 문법 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고 그냥 답만 딱딱 고르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제 화남고나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법이더라도 단순 암기 위주의 단답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기 박스 같은 게 하나 제시가 되고 그걸 우리 보통 외적 준거라고 하는데 외적 준거를 활용한 이제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법 역시도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성적을 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공지해준 외부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제 비중은 30% 정도로 높은 편이었으나 사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대비할 수는 없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또 외부 지문에서 또 문제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특히 박목월의 청무로 같은 작품은 뭐 예상할 수도 없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혼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학교와 달리 유일하게 소설 수령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등급 컷에는 거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미사고등학교입니다. 미사고등학교도 역시 창비 교과서 쓰고 있고요. 지필 60에 수행 40,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지필은 대신 선택형 100%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더 교과 내용만 위주로 지금 묻는 편입니다. 아예 뭐 독서 활동이라던가 모둠 활동 이런 건 아예 다 빠져 있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갑자기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게 하고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점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법 관련된 쪽지 시험, 말하기 관련된 쪽지 시험, 그 다음에 아마 이 영역 3이나 영역 4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학습 태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뭐 학습지 검사나 이런 것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교과 위주로 수행평가도 평가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시험 범위는 미사고등학교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중간고사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소단원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단원 정도. 그래서 아까 앞에 하남고랑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외부 지문을 아예 10여 작품 정도를 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작품들은 예상이 가능한 작품들이거든요. 국어 학원에서도 고전 시가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거랑 연관지어서 나올 만한 작품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상하게 여기 유리창이나 엄마 걱정 같은 중학교 수준 정도의 시를 갑자기 지정을 해줘서 저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좀 의아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수경상자전이나 원미동 시는 왜 지정을 해준다 했더니 9월달에 고3 모의평가죠. 고3 모의평가에 제시됐던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가 아니라 고3 모의고사에 제시됐던 외부 지문 작품을 지정을 해줘서 학생들이 살짝 부담을 느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원별 문항수를 또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기 보면은 앞쪽에 5, 6, 7단원이 교과서 본문인데 교과서 본문 비율보다 지금 외부 지문의 작품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 그러니까 절반 이상 출제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제 방식은 선택형 100%로 출제되지만 외부 지문의 비율이 거의 50% 이상 정도로 출제되고 있어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네, 예시 문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 그 중학교 정도 수준의 시를 지정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번 문제 같은 문제를 내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은유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나 놓고서 그거를 연관지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적절한 것을 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분류할 때 비문학 문제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분명히 문학, 고전 문학이 들어갔지만 사실 실제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비문학이랑 엮어서 결국 독해력을 보는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게 또 2번에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2번 문제 보기 지문을 이해하려다가 결국 뒷문제를 다 놓친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마킹 찍고서 그냥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해를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한참 읽다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한 학생들은
아마 이제 뒷부분에 쉬운 문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미사고 같은 경우, 한원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 배분에 있어서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주세붕의 의학기는 미리 공지해준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지해주지 않은 작품을 그냥 하나 내놓고 결국에 이 내용을 묻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것도 사실 문학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독해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도 고전문학 파트니까 내가 읽을 수 없는 고전문학이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외부 작품을 살펴보면은 읽을 수 없는 고전문학은 내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읽어서 풀 수 있는 그냥 일반 작품을 내서 오히려 학생들의 독해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런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면은 그거랑 유사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도는 저희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택지의 길이가 엄청 길죠. 그래서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지의 길이도 길어서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읽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문제는 아예 보기를 2개 줘놓고 2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인데요. 이 진달래 꽃은 앞서 외부 지문으로 공지해줬던 작품. 근데 이거는 우리 미리 다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거랑 같이 또 보기 2로 비교해서 나온 작품은 함성호의 낙화요소라고 해서 시중 고등학교 문제집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품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약간 줄글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품을 해석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는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지 그리고 잘 읽어서 답을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을 가지고 또 그냥 일반 독해력을 놓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 문제인데도 어때요? 이따 미사 강변고랑 또 비교해서 볼 텐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면 박스가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기박스, 내적 중거를 활용한 문제라고 하는데 앞쪽에는 보기박스들을 충분히 다 읽어야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던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문법을 암기식으로 공부했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역시 문법 문제인데 보기를 참고해서 역시나 문법의 문제 형식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 충분히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또 깜짝 놀랐던 학생들 대부분은 거의 아마 10번, 15번 정도 풀었는데 종이 쳐가지고 시험이 끝나더라. 이런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 들어보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국어 뭐 8, 90점 맞았었는데 나 절대로 국어 못하지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아마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시험 스타일에. 그래서 1학기 기준 합산했을 때 등급 컷은 미사고는 89점.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 학교 중에서는 등급 컷이 가장 낮다. 세 학교 중에서 국어만 비교했을 때는 아마 이제 미사고가 가장 난이도가 좀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등급 컷이 78점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봤던 2학기 1차 중간고사 지필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 컷을 90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대비를 해서 점수가 오른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이 이제 이전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돼서 등급 컷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주요 특징들 살펴보면 교과서 본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하나거랑 똑같이 미리 공지해준 작품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밑줄친 이런 작품들은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점수가 나오지 절대 뭐 중학교 때처럼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바짝 공부해서 암기해서 성적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문학 문제, 문법 문제 뭔가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의 시를 가지고 비문학 문제로 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 문법 문제도 수능형으로 뭔가 읽기 전표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파트에서 기본 베이스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어내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긴 글을 읽었을 때 주제를 뭔가 잡아내고 이러는데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은 아마 이제 미사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은 미사 강변문입니다. 천재가 교과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필 60에 수행 40 동일합니다. 이 학교 역시도 선언 수요 없이 선택형 100%로 출제가 되고 있고 수행평가 항목을 보면 좀 흥미로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래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시 영상을 제작하는. 그래서 지금 하남고나 미사고에 비하면 다양하게 뭔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과 내용만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문법 탐구 보고서라고 해놨지만 결국에 중간중간에 쪽지시험 같은 걸 통해서 교과 내용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여기 뭐 서평 쓰기는 이제 독서 관련 활동,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중간중간에 학습지나 뭐 책 같은 거 검사해서 제대로 우리 학교 교과 내용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험 범위를 보면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6, 8, 9 단원에 소단원 4, 5개 정도. 그래서 이 학교는 딱히 외부 지문 뭐 나온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교과서만 내다 보니까 하남이나 미사고에 비해서 좀 단원 수가 조금 더 있는 편이죠. 네, 문항수도 보면은 고루고루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내문항, 그 다음에 문학도 고전시가 고전소설 나눠서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 출제 방식도 보면은 일단 교과서 본문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1학기는 거의 90%, 100% 가깝다고 볼 수 있었지만, 또 이번에 특이한 게 제가 일부러 2학기 중간고사를 가져왔는데, 이번 학기에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학교들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별별로로 두려고 하는지 미리 공지해주지 않은 완전 외부 지문을 이제 이렇게 출제를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 학교에 비하면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도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여기서 변별력을 두고자 이제 선생님께서 모두 고르는 문제 이런 걸 출제를 해서 이제 좀 학생들의 어떤 그런 변별력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번 중간고사,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답이 다 하나인 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로 낚으려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지 연속으로 이렇게 하나가 답인 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이런 8번 문제. 이 8번 문제는 윤선도의 만음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국어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해서 이 정도는 이제 풀고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통 미광고 스타일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은 절대 교과서 밖에 있는 건 안 되지, 나 교과서만 공부해야지 라고 했으면 당황했을 수 있을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20번 문제 보면은 외부 지문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 앞서 보여드렸던 하남고와의 차이점. 하남고는 외부 지문이 나왔지만 그 모든 시의 주제와 화자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자, 여기 미광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단순히 표현법을 묻는 문제. 사실 이런 표현법을 묻는 외부 지문은 보통 학원들에서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도 아까 미사고랑은 좀 확연히 다르죠. 짧습니다.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 이거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급 컷이 96.8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2등급과 3등급의 컷 이제 간격이 조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학교에는 완전 상위권 애들은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완전 상위권을 제외한 친구들은 살짝 이제 공부를 좀 덜하는 부분이 있어서 1등급과 2등급 컷 사이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2학기 1차 지필의 경우에는 이제 범위 자체가 고전문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껴서 그런지 이번에 1등급 컷이 아마 91에서 2점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대신 이 미광고는 교과서를 정말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작품 말고도 그 뒤에 뭐 학습활동이라면서 조그맣게 나오는 작품들도 거의 모든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올 경우에 미리 작품명을 알려주는 경우는 지난 1학기까지. 근데 올해부터는 미리 공지해주지 않은 외부 작품까지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딱히 작품명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기조를 내년에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 고르기 이런 식의 유형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모든 선택지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뭔가 좀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학교 국어 시험 스타일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